네, 안녕하세요. 엑스트라 호배 조명옥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번 세션은 오후에 이제 두 번째 세션인가요? 앞에서 굉장히 귀를 호강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업이라든지 기관에서 보안을 대응을 하는데 지능화란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화를 통해서 우리 내부의 보안을 강화하자라는 얘기가 됐고, 이제 네트워크 여러 분야 중에서 네트워크 쪽입니다. 네트워크 쪽에서도 이제 네트워크 인텔리전스화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세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세미나 진행을 할 때 이번 세션에서는 보시는 발표 자료랑 이제 시간이 되면은 저희 실시간 데모가 있기 때문에 데모 환경을 약간 기능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IT 환경이 발전하고 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혁신이 되고 있다,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이제 보안이랑 연계가 됐을 때 IT 환경은 혁신이 되고 클라우드도 적용하고 디바이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이제는 직원들이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 회사 내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재택도 아니고 애니웨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웨어라고 표현을, 이런 IT 혁신과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보안 쪽을 보면은 보안 쪽에서도 저희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분야는 보안과 그리고 IT 전체 혁신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프릭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놨는데, 마찰, 이렇게 번역하면 마찰이더라고요.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을 가져가면서 보안을 강화하려면 한쪽이 약간 희생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혁신을 이룩하면서 보안도 저희가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저희가 필요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기관에서 보안 쪽에 투자하는 걸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가트너 쪽에서 조사한 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안에 투자한다 하면은 이제 화면 슬라이드 상에서 if, when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슬라이드를 다 올려보면은 대부분이 만약에 외부에서 아니면 공격자가 우리 내부로 침투를 하면 이라는 가정하에 많은 저희 리소스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그 영문으로는 intrusion preven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내부로 우리 기업에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내부 어떤 위협을 가하면 어떤지라는 가정을 하고, 그 방화벽, 예를 들면 성벽을 쌓고 방화벽을 찾듯이 기업에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DMZ 영역에다가 많은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산뿐만이 아니라 인력조차도 이쪽 분야에 많이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분야가 75%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25%는 저희가 when이라고 표현했는데 post compromise, 즉 여기가 통과를 했습니다. 내부로 통과를 해서 저희 내부에서 컴프로마이즈가 손상됐다는 얘기인데, 즉 포스트 내부로 들어와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대비를 하고 있냐를 봤을 때,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비용의 약 4분의 1 정도만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협이라든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을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을 투자를 하고 있더라.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인텔리전스화라는 얘기를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공격자가 있고 방어자가 있습니다. 뭐 어느 기업이든 기관이든 저희가 열심히 저희 내부 자산이라든지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를 하겠는데, 인텔리전스의 간극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얘는 뭐냐면은 방어팀도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들 인텔리전스화하고 개선하고 하는데, 보안적으로 외부에서 오히려 공격자라든지 외부의 해커 집단이라든지 이쪽에서 지능화되고 혁신화되는 과정이 방어팀보다 더 빠르더라. 그러다 보니까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뭐 이런 결과는 저희가 많이 보실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보안 사고가 발생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 어떤 기술을 적용하든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우리 내부 자산이 뭐 어떤 사이트에 올라왔다, 어떤 파일이 올라왔다, 어떤 리스트가 올라왔다, 이런 내용을 많이 보게,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즉 인텔리와 전스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원인들 중에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봤더니, 우선은 저희 내부에
아까 뭐 앞에 화면에 보셨던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디바이스들, 뭐 PC가 될 수도 있고 서버가 될 수도 있고 IT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IoT 장비가 될 수도 있고 사각지대에 놓이는 장비가 상당히 많더라. 여기서는 이제 사각지대라고 하는 거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IT에 대해서 그 보안에 대해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거나 아예 관리 자체에서도 제외돼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장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격 외부에서 진화되고 있는 공격들의 패턴을 봤더니 이 사람들이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기업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75%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는 외부 침투 영역에 방어 체계를 우회를 하더라. 즉 우리가 구축한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게 이미 공격 캠페인, 이제 어택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캠페인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기업에서는 기업의 내부 자산이라든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있는데 이런 암호화된 트래픽에 오히려 공격자들이 숨어서 이상행위를 수행을 하더라.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신문지상의 랜섬웨어 공격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기업의 어떤 금전적인 피해보다 기업 자산, 비즈니스 자체를 파괴로 목적을 하는 이제 해외에서도 보면은 주요 기업 기관에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결국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외부에 침투했다가 아니라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이제 랜섬웨어이기 때문에 랜섬웨어 예를 보면은 랜섬웨어 비용이 5년 전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전에 대비해서 그 규모가 170배 이상으로 성장을 했어요. 성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네요. 랜섬웨어를 구축해서 뭐 사업을 하는 아니면은 해커 행위를 하는 집단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는 비즈니스 영역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보면은 랜섬웨어도 랜섬웨어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아예 패키지 형태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 유혹이 되는 사업 분야가 되고 있는데 이 랜섬이란 비용 자체는 실제로 기업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전체 피해 금액의 사실 10%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랜섬을 지불하고도 복구가 안 되는 사례도 많고 랜섬의 암호화된 데이터 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복구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전적인 방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고전적으로 저희가 네트워크단에서 구축하고 있는 방어 체제를 조금 더 진흥화하고 혁신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어택 라이프 사이클 이제 공격 그 단계를 조금 세 단계로 크게 나눠봤습니다. 오프닝 단계 그 초기에 외부에서 내부로 침투하는 단계, 침투가 발생한 이후에 내부에서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나눴는데 요 오프닝 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많이 알고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피싱이라든지 원격 접속이라든지 뭐 저희 그 계정 접속 정보들 탈취해서 인터넷상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공급망 공격이라든지 오픈소스를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공격들이 있고 내부 행위를 보면은 저희가 좀 잘 알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약간 생소한 공격 전략이나 기술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외부에서 침투해서 내부에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최종 원하는 바를 이루는 탈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파괴를 한다든지 이런 세 가지 단계를 나눠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트너에서 이제 보안 영역에서 앞에는 이제 공격의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봤으면은 저희가 보안 영역에서 저희가 가트너에서 SOC 즉 보안 운영 센터 가시성을 위한 트라이드 3개 요소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IEM, NDR, EDR인데 요 세 개 분야가 트라이어드가 돼가지고 요 세 개 분야의 목적은 뭐냐면은 다크 스페이스 즉 사각지대를 제거하자입니다. 즉 뭐냐하면은 이 세 개 분야가 서로 경쟁을 하는 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저희 내부에 다크 스페이스 사각지대를 없애주고 저희가 무슨 이상 현상이나 그 공격 행위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듀얼 타임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보셨던 어택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3개 분야라고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저희는 이제 NDR 분야에 대해서 다른 분야와 이제 차이점이라든지 비교하고 가면서 NDR 분야를 저희가 효율적으로 기업 내부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같은 회사 얘기한 3개 분야 EDR, SIEM, SOA, NDR 분야를 봤을 때 공격의 초기 외부에서 저희가 많은 리소스를 투자하고 있는 오프닝, 이니셜 액세스 단계에서 3개 분야에서의 강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초기 공격 단계에서는 EDR 영역, 즉 디바이스에 설치된 에이전트 영역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NDR 영역도 있고 로그 영역도 있고 심이라든지 SOA 등.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침투를 해서 내부에서 얘가 성공적으로 침투를 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미드 게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상 행위를 하고 최종적 중요 자산이 있는 목적지까지 저희가 얘가 뭔가 이상 행위를 해서 이동을 하고 찾아가려고 할 텐데 요 내부 행위에서 발생하는 이상 행위를 탐지를 하는 경우에는 EDR이나 SIEM보다는 NDR 영역에서 좀 더 많은 커버리지를 제공을 하고 좀 더 대응 능력을 확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엔드감 얘네들이 이제 최종 목적지에 달성을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최종 단계 이전에 최종 단계에서 하는 행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커버리지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런 행위가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놓은 행위가 뭐 SIEM 쪽에서는 약간 어그리 안 하실 수도 있지만은 SIEM 분야 같은 경우에도 벤더사마다 이제 기능이 많이가 차 있고 특히 로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얼마나 노멀라이즈를 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많이 다를 수가 있겠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특히 이제 NDR이 많은 강점을 보이는 미드 게임 단계, 즉 외부에서 내부로 침투를 한 이후에가 아니고. 약간 그 앞에서 저희가 설명했던 NDR, EDR, SIEM, SOA 분야를 약간 도식화해서 어떤 특징이 있나를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NDR, 즉 NDR은 패시브 방식이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운영 환경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저희가 보안의 이상 현상을 탐지하고 대응을 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빨간 도둑이 있습니다. 빨간 도둑이 어디를 다니고 어느 집으로 쏙 들어가는지 정말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NDR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EDR 같은 경우엔 도둑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화장실로 갔는지 부엌으로 갔는지 안방으로 갔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EDR이죠. 저희 장비 안에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이상 현상을 섬세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EDR 같은 경우에 아까 저희가 이제 사각지대라고 해가지고 에이전트를 설치를 못하거나 IoT 장비라거나 약간 어플라이언스 블랙박스 형태의 장비들이 좀 있길래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SIEM, SOA 같은 경우에 보통 이벤트라든지 로그를 수집해서 보안의 이상 현상을 탐지하고 감지하게 되는데 이제 약간 전반적으로 다 보이지만 블러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블러를 얼마나 명확하게 명확하게 그릴 수 있게 하느냐가 요 SIEM, SOA의 강점이 될 거고 요 수집한 이벤트나 로그에 대해서 얼마나 정형화하고 노멀라이즈와 정도에 따라서 이 블러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전적인 보안 전략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약간 도식화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이렇게 침투 행위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좀 화면에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클리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 로그를 지운다든지 에이전트를 디세이블 한다든지 즉 저희가 구축해놓은 보안 태세를 무력화시키는 우회하는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게 이미 어택 캠페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든 아니면은 뭐 하이브리드 환경이든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부에서 외부에서 침투하는 영역에만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다면 나머지가 많은 부분이 사각지대가 돼 있는 거고 요 안에서 발생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패시브 방식으로 즉 운영 환경에 디펜던시라든지 영향도가 없이 보안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능 보안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앞에 화면에서 공격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격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 미드 게임 단계에서는 NDR이 좀 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뭐 마이터 어택이라든지 시장의 다양한 프레임워크에서 공격 기술이라든지 전략에 사용하는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각 영역별로 커버리지를 좀 설명을 해놨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미드게임 중각, 저 외부에서 내부로 침투한 다음에 NDR이 왜 강점이냐 하면은 NDR 같은 경우에 패시브 방식으로, 즉 운영 환경에 영향도 없이 공격자들이 다른 뭐 로그를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에이전트를 디세이블 할 수는 있어도 네트워크를 우회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격은 네트워크상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고, 앞에서 저희가 지능화, 공격이 많이 지능화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특히 지능화되는 정도가 초기 침투의 지능화보다는 침투 이후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 현상이 지능화 정도가 훨씬 더 높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초기 침투 단계 많이 포커스를 했다면은 이후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저희 보안 태세를 강화를 해야 되나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침투 같은 경우에는 초기 침투를 뭐 바꾸자는 게 아니라 좀 더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자동화 기반의 이제는 알려진 시그니처뿐만이 아니라 이상행위, 일반적이지 않은 이상행위를 빠르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탐지가 다가 아니고 이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초기 침투 영역에서도 보안 전략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 이때 키워드는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을 적용을 하고 저희가 이때도 자동화 기반으로 패시브 방식으로 저희가 보안 전략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드게임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은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것은 가시성을 확보를 하는 방식입니다.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네트워크 기반의 인텔리전스화를 통해서 저희가 사각지대를 없애서 저희가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확보된 가시성 기반의 이상항해를 당연히 이제 머신러닝 기법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드게임 단계에서는 뭐 미드게임 단계에서 필요한 전략 다 필요하고, 플러스 추가적으로 엔드게임, 즉 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포렌식 기법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이 최종 브리치 단계에서 대응을 하는데, 포렌식 단계에서도 인텔리전스 기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좀 더 자동화 방식으로 저희가 네트워크 기반의 패킷을 분석을 하시더라도 좀 더 인텔리전스화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라이프 사이클 3개 단계별로 크게 저희가 필요한 강화를 해야 되는 보안 포커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 이제 전반부는 시장의 백그라운드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을 강화를 할 때 필요한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NDR, 네트워크 탐지 및 대응, 가트너에서 분류한 SOC의 3개 요소 중에 한 개 요소인 네트워크 탐지 및 대응에서 엑스트라옵은 리빌엑스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NDR 솔루션을 검토를 할 때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은 많은 기업들에서 아니면 기관들에서 보안 솔루션을 검토를 하실 때 탐지를 얼마나 하나요? 탐지를 몇 개 하나요? CV를 얼마나, 취약점을 얼마나 커버리지를 하나요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보다 그 전에 선제돼야 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찾나요? 즉 가시성입니다. 가시성을 확보를 해야 되냐라고 먼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 얼마나 많은 자산이 있는지, 자산들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지, 그 자산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자산들이 암호화된 트래픽을 사용한다면 보코화해서 저희가 탐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는 가시성을 확보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탐지는 기업에서 벤더사에서 구축해놓은 머신러닝 기법으로 굉장히 잘 탐지를 해줄 것입니다. 탐지를 잘 한 다음에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반드시 꼭 저희가 이제 NDR이든 뭐 EDR이든 마찬가지겠지만은 탐지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는지,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면 얼마나 자동화되어 있어가지고 분석하는 담당자들이 쉽게 탐지를 오탐인지 정탐인지 분석할 수 있는지,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자동화 대응 체계를 구축을 한다면은, 대응 체계를 구축을 할 때는 특정 벤더사의 제품이 아니라 NDR이면 EDR이랑 코어를 하고 심로그랑 연계해서
대응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방화벽이라든지 IDS, IPS 시스템이랑 연계해서 대응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NDR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뭐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보안 분야에서는 우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나는지. 그 다음에 탐지 분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응 자동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가시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가시성은 즉 장비들이 통신할 때 이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하냐입니다. 통신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언어를 이해하냐가 즉 얼마나 가시성을 확보를 하느냐의 가장 펀더멘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을 할 때도 그 이 언어들이 만약에 암호화가 돼 있다면 복호화를 할 수가 있느냐. 또 일반적으로 글로벌하게 탐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내부 규정이라든지 오디시라든지 검증을 할 때 우리 기업만의 어떤 규정을 준수하는지 탐지를 할 수가 있다. 탐지를 새로 정의를 할 수 있느냐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앞에서 가시성 분야 얘기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시성의 레벨을 조금 분류를 해봤습니다. 대량의 트래픽이 외부로 전송됐다는 것은 많은 솔루션들이 탐지를 해줄 것입니다. 탐지를 한 다음에 그런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행위 분석을 할 때 로그인을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성공을 하고 쿼리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중간에 데이터 전송을 하기 이전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오디 테이블 드롭을 했다라는 이런 행위 자체를 하나하나 개별 로그 형식으로 심스와 쪽이 아니라 NDR 자체에서 아니면 EDR 자체라든지 자체적으로 로그를 다 확보할 수가 있다면은 이렇게 탐지와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랑 이렇게 제공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탐지뿐만이 아니라 대응 자동화 데이터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대응 자동화 데이터 그럼 저희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많은 솔루션들이 메타데이터, 뭐 텔레메트리 데이터 이런 식으로 통계적인 자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뿐만이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에러가 203개가 났으면 이 203개 에러 응답이 1500개 있으면 요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자동으로 수집해서 제공한다면은 굉장히 높은 정밀도를 가지는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고 저희가 앞에서 보면 엔드게임 단계에서 포렌식 기능을 많이 이용한다고 설명드렸는데 포렌식 단계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메타데이터라든지 레코드랑 자동 연계해서 패킷 분석을 한다면은 저희가 인텔리전스 기반의 NDR을 저희가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양한 자동화 레벨 그리고 다양한 정밀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다면 머신러닝 기반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탐지를 할 거고 마찬가지로 보안팀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대응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언어들이 만약에 HTTP가 아니고 HTTPS다 암호화가 돼 있다. 그럼 보안 관점에서 보면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서는 굉장히 좋을지 모르겠는데 보안의 탐지에서 보면은 암호화가 돼 있다면은 가시성이 이렇게 없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암호화된 데이터에선 ETA 즉 암호화된 상태에서 어떤 분석을 하는 ETA라는 기법을 적용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분석 영역이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근데 얘를 만약에 완벽하게 복호화한다면은 전체 가시성을 확보를 하실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머신러닝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상을 탐지를 하느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탐지를 하느냐 그리고 분석도 어떤 데이터를 가져가냐 저희가 너무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암호화하면 HTTPS를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은 자격증명, MS 윈도우즈 기반의 자격증명도 암호화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암호화 분야에 대해서도 커버리지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에서 이제 보안팀이 저희가 뭐 머신러닝 기법을 탐지하고 대응을 하는데 워낙에 많은 솔루션들을 취급을 하시다 보니까는 약간 프레임워크, 시장의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걸 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탐지된 데이터가 보안 쪽에서 보안 표준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마이터 프레임워크 대시보드인데 저희 기업에서 탐지한 어떤 이상행위, 위협행위가 보안 프레임워크에서 여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기술과 테크닉과 택틱을 가지고 저희가 공격 행위가 발생했는지를 이렇게 도식화해주고 기반 자료까지 같이 제공을 한다면 분석하시는 보안팀 입장에서 실제로 이제 초급 보안 분석가 주니어 레벨의 보안 분석가도 쉽게 탐지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이제 IT 환경에서 이노베이션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자체도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원격지도 있고, 점차로 워크 애니웨어가 돼가지고 아무데서나 접속할 수, 리모트에서 접속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통합된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환경이든 온프레미든 클라우드든 통합된 단일된 통합 환경 보안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하나의 솔루션이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분야에 포진해져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상호 호환해서 보안 대응 시스템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이제 보코화란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엑스트라업 사업하는 두 개의 고객이 있었는데, 위에 고객 쪽에서는 암호화 솔루션을 사용을 암호화 상태를 보코화를 하지 않으셨고, 뒤에 고객은 보코화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을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 보코화를 했을 때 일부 파일에 피해가 발생했지만은 전체적인 데이터 양에 비하면 극히 극소수에 해당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코화를 해서 가시성을 확보하고 보코화해서 머신러닝의 자동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엑스라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뭐 제로데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꾸준히 저희가 시장에 흐름이라든지 보안의 추세, 그 외부 공격자의 추세에 따라서 저희가 보안 기능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라옥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스라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데모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제가 보이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누구라도 엑스트라 화면에 접속을 해가지고 데모 환경을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두 개 탐지된 걸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고객분들이 좋아하는 게 스렛 브리핑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제로데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스렛 브리핑이 업데이트가 되고, 저희 내부 현황을 스렛 브리핑 위협 트렌드에 맞춰서 내부의 보안 리스크 상태를 확인을 해줍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많이 고생했던 로그4j 같은 경우에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데모 사이트에서는 로그4쉘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탐지 유형이 있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90개 정도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뭐 탐지가 안 돼도, 즉 옐로우 마크가 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뭔지 모르겠지만 로그4쉘 액티비티가 있어서 얘를 클릭을 해봤더니 90개 행위가 발생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하나의 오펜더와 하나의 빅팀에서 발생한, 즉 하나의 외부의 어떤 특정 IP가 내부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로 보였고, 보면은 특히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IP 평판이라고 하죠. 스레이드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데, IP 평판에 이미 위협하다고 알려진 요 IP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을 할 때 좀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뷰 디테일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세히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요 장비에서는 이제 뭐 영어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뭐냐면은 요 앞에 그 JND의 인젝션이 시도가 있었고, 요 JND 인젝션을 통해서 들어온 그 시도에 들어가 있던 IP로 실제로 외부로 커넥션이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JND의 인젝션 후에 끝난 게 아니라 인젝션된 외부 IP로 내부에서 공격을 발생을 한 거고, 이게 지금 저희가 탐지된 거고, 관련 장비에 대한 탐지, 연계 탐지들이 화면상에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 IP에서 발생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탐지뿐만이 아니라 자동화된 데이터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앞에서 제가 이제 암호화, 보코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 마지막 6시간 정도로 타임 프레임을 바꿔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외부에서 내부로 침투를 한 다음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자격증명 탈취를 많이 합니다. 자격증명 탈취하는 것 중에 하나의 기법이 뭐가 있냐면은 커버러스 골든 티켓이라고 해서 임의의 가짜 계정을, 슈퍼 권한을 가는 가짜 계정을 만드는 공격이 되겠는데, 요 공격 같은 거 제가 뷰 디테일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릴 때 보코화 영역에서 HTTP뿐만이 아니라 윈도우 기반의 도메인 컨트롤러도 암호화를 많이 사용하는데, 얘가 만약에 보코화된 상태였다면 얘는 탐지가 안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보코화를 해놨기 때문에 탐지가 될 수가 있었고, 이 파일들을 보시면은 저희가 연계 탐지들, 즉 커버러스 골든 티켓, 즉 가짜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슈퍼 권한을 가진 가짜 계정을 만든다면 내부에서 마음껏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웬만해서는 그 내부의 어떤 그 보안 탐지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행위가 발생을 했고, 실제로 어떤 장비들 로그 행위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포렌식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최종 패킷까지 내가 원하신다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공격자와 빅팀에 대한 IP를 가져와서 해당 패킷만 딱 골라가지고 20개 패킷이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인텔리전스 포렌식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행위에 어떤 로그에 기반을 해서 관련 패킷까지 쭉 넘어온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사이트에 이렇게 방문하시면 누구라도 이 데모 사이트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엑스트라, 저희가 기존의 네트워크 인텔리전스화를 통해서 저희가 고전적인 보안 체계를 1차원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NDR 솔루션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